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시작해 봅니다. 금요일장 뉴욕 증시 3대 지수 2거래일 연속으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우는 1%가량의 상승폭 그려내면서 44,296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S&P 500 지수 0.35%, 나스닥은 0.1%가량 소폭의 상승세 그려냈습니다. 미 대선 랠리 이후에 잠시 주춤했던 뉴욕 증시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전체 지수가 끌어올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우가 2% 가까이, S&P 500은 1.6%가량, 또 나스닥은 1.5%가량씩 올랐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대체로 준수했는데요. S&P 글로벌이 발표한 11월 서비스업 PMI는 32개월 만에, 또 그리고 4개월 만에 제조업 PMI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4개월 연속 개선세를 이어갔습니다. 11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2.6%로 11월보다 소폭 낮아졌습니다. 약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금요일장에서는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만 4.4%대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주들이 좀 혼조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면서 지수 전체로 봤을 때는 소폭의 하락 흐름 기록했습니다. 0.15% 빠졌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는데요. 전쟁 관련 우려에 더해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국제유가 2거래일 연속 큰 폭 상승했습니다. 1% 넘게 뛰면서 배럴당 70달러대 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M7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그런데 애플과 구글이 영국에서 휴대전화 웹 브라우저 시장 지배력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받을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영국의 경쟁시장청 CMA가 현지 시간 22일 발표한 독립조사단의 검토 결과를 보면 모바일 브라우저 시장의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국 내 혁신이 방해받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조사단은 CMA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디지털 시장 규정에 따라서 애플과 구글의 휴대전화 시장 활동을 조사하라라고 권고했습니다. 애플은 영국 당국의 이 같은 개입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훼손하고 애플을 차별화하는 기술을 만드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할 것이다 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늘장에서 1%가량 상승했고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3% 넘는 하락폭 그려냈습니다. 3분기 호실적 발표 후에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지만 140달러대선은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HBM의 엔비디아 납품 승인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젠슨 황 CEO가 현지 시간 23일 홍콩 과학기술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삼성전자로부터 5세대 HBM인 HBM3의 8단과 12단 모두 납품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팀 엔비디아의 삼성전자도 들어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볼 부분이고요. 다음 알파벳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2%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최근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명령해달라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죠. 그런데 애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국 CMA가 이 알파벳에 대한 조사 역시도 착수할 가능성 커지면서 알파벳은 악재가 겹치는 모양새입니다. 영국 CMA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구글의 대변인은 안드로이드의 개방성은 선택을 넓히고 가격을 낮추고 스마트폰과 앱에 대한 접근성을 민주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개방형 플랫폼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아마존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이 AI 스타트업인 엔스로픽에 4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엔스로픽이 밝혔습니다. 엔스로픽은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서 자사의 AI 모델을 훈련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아마존은 이미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0억 달러를 엔스로픽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구글도 지난해 대규모 클라우드 계약과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죠. 하지만 이 같은 추가 투자 소식에도 주가는 소폭 밀리면서 금요일장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메타 역시도 0.7%의 낙폭을 보여줬는데요. 반면에 테슬라는 4%가량의 상승폭 그려냈습니다. 테슬라의 큰 폭 상승이 더 이상 좀 놀랍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순 자산이 미 대선 이후에 8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116조 원가량 증가했다는 블룸버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그가 보유한 순자산 평가액은 현지 시간 22일 기준으로 3,478억 달러, 우리 돈 약 489조 원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그가 지분의 약 13%를 가지며 최대 주주로 있는 이 테슬라의 주가 폭등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아스탁입니다. 먼저 갭 살펴보시죠. 의류업체 갭이 올해 세 번째 연간 가이던스를 높여 잡으면서 주가가 무려 13%가량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갭은 3분기 매출 역시도 준수했는데요. LSEG 예측치인 매출 38억 1천만 달러와 EPS 58센트 모두 상회했습니다. 매출 38억 3천만 달러, EPS 72센트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따뜻한 날씨와 그리고 미국에 닥친 허리케인 등의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실적을 크게 끌어내리진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연간 매출 증가폭도 1.5에서 2%로 높여 잡았죠. 갭의 CEO 리차드 딕스는 3분기에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매출에 1%포인트가량 영향을 줬고 폭풍과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전체 매장의 매출이 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바뀌면서 매출은 반등했고 홀리데이 쇼핑 시즌이 강력하게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엘라스틱 살펴볼까요? 소프트웨어 기업인 엘라스틱이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이 월가의 기대치를 뛰어넘으면서 주가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금요일장에서 15%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매출 3억 6,500만 달러, EPS 59센트로 LSEG 예상치인 3억 5,700만 달러의 매출과 EPS 38센트 모두 웃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금요일장에서 6%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요일장에서는 16%가량 주가가 빠졌던 것과 사뭇 다른 흐름 보여줬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9만 9천 달러를 돌파한 후에 상승세를 계속 키워나가면서 10만 달러 선에 근접하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 역시도 상승 탄력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